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두산RBT 주가 전망 도와드리는데요. 두산RBT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두산RBT를 잠깐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오늘 이제 일제히 증권사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RBT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두산RBT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가 분명한데 이거는 이제 결국 장기 원자력 내러티브가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밥켓의 부진 영향이 컸는데요. 연결 영업이익이 13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 19% 성장했지만 사실 원래 컨센서스가 2800억이었는데 1370억이 나온 거는 엄청난 어닝 쇼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표가는 상향하고 컨센서스는 지금 낮췄을까? 이런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아시겠지만 지금의 주인공은 두산RBT, 두산 SK하이닉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였고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AI 내러티브가 컸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를 저희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었지만 지금 10월 30일과 10월 31일 연이어 현 시점 수익률이 10% 이하 종목은 비중 줄이고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10월 31일과 10월 30일 그래서 이제 연장 결제를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그제 그 하락 나오는 중에서도 많은 분들 해주셨는데 제 예상대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저는 이제 계속 전해드리지만 50일 이평선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115% 이상 벌어졌을 때는 항상 폭락이 한 번씩 나왔다. 그렇게 발작 상황이 나왔을 때는 110% 근처에 갔을 때가 이제 승부처, 그리고 100% 갔을 때가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50일 평선이 이렇게 올릴 거를 예상하시면서 이게 기간 조정을 빠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몇 거래일간 아무리 못해도 한 일주일 내외는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급락이 나오는 이 상황과 7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보시면은 제가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던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하고 횡보하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32만원 라인에서 HD한국조선해양 그 이후에 HD현대마린엔진 여기서 5만원 부근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그죠? 한화엔진 이런 종목들을 7월 8월이 되기 전에 계속 매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오리엔탈 종목도 7,000원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폭등을 했고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올라갈 종목을 폭락했을 때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산RBT 같은 경우도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52,000원 53,000원에 매수하라는 얘기를 7월 달에 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뭐라고 얘기했죠? 단기로는 마이너스 20% 내외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마이너스 20%가 8만원과 7만원 분위기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조금 박스권을 만든다면은 반등을 했다가 그러니까 8만원 깨져서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84,000원 3,000원 부근에서 다시 눌리고 또는 85,000원 살짝 넘었다 눌리고 다시 7만원 밑으로 깨질 확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분위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이 사실 거의 모든 증권사가 오늘 리포트에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두산RBT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가장 좋게 보는 데가 여태까지 KB, 메리츠, 신한투자증권 정도의 리포트였는데 오늘 12만 5천원까지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14만원, 15만원까지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은 PBR 결국 10배를 갈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3개 분기 연속해서 우리가 두산RBT를 통해서 본 거는 실적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은 계속해서 쇼크가 나오는데 장기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 종목의 가이던스가 2030년, 2035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공감을 하고 있다. 시장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인 기관인데 외국인 기관이 이제 원자력은 이제 필연이다. 원자력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재 AI 랠리에 AI 슈퍼
사이클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LBT 보시면은 이제 장기 평균 가격이 이제 2만원대인데, 참고로 저는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늘 얘기했던 게 두산LBT를 21,000원, 25,000원에 매수를 강조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APR 61,000원에 보시면은 4월 9일 HD 한국조선에 19만원에 매수를 강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에 50만원 부근까지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여기가 끝일까? 아니면은 여기 이제 다시 시작을 만들기 위한 눌림목이 생기는 과정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두산LBT, SK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SK하이닉스 주식은 너무 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게 시가총액 280조일 때 얘기했었는데 지금 430조 왔거든요, 오늘. 이제 이게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350조와 420조 사이를 갈 확률이 너무 높다 얘기를 드리면서, 과거에 우리가 2017년, 2018년 데이터센터 대호황기에 두산LB, SK하이닉스의 흐름은 POR,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곱하기 7배를 했었어야 됐다 얘기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내년에 벌써 100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라는 최대치의 이익 상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7배가 아니고 뭐 8배로 곱해야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0조에다 곱하기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600조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600조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430조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여기서 이제 내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렸을 때 매수를 해놓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익이 날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분명히 이제 어제도 폭락이 나오기 전 11월 5일 장 전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7시 59분에 SK하이닉스는 50만원과 56만원 사이에서 이제 단기 지지를 한번 할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6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제 아직 여기를 지지 못한 거 보면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제가 사라고 했던 56만원과 50만원 사이가 단기 저점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저점은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만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되도록이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를 기대해 볼만 하고, 여기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 또 이제 최종 지지점이 어디일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뭐 마술처럼 뭐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 30%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선생님들.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이너스 30%, 5%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이렇게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보시면은 단기로는 마이너스 10%와 15% 구간이 중요하고, 뭐 아주 강력하게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5천억 이상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나오고 바로 반등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그 주식에 갖고 있는 내러티브가, 그리고 실적이, 그게 이제 동반됐을 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주식별로 베타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령 소형주도 예를 들어 이오테크닉스가 만약에 어떤 라인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변수, 리스크는 뭘까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차트만 딱 보고 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0% 내외 하락이 또 한 번은 나올 확률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면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별로 또 이제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흐름은 다 다릅니다. 흐름은 다 다른데, 이제 확률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러티브의 넘버스에서 재무제표상에서 숫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잘 고르되 플러스 내러티브가 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게 석유화학 쪽입니다. 근데 석유화학이 최근에 물론 이제 여기서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저는 석유화학 수익률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석유화학으로 왜 수급이 크게 오지 않느냐? 지금은 당연히
AI 내러티브가 가장 극단으로 큰 상황이고 그게 큰 버블을 만들 확률이 있어 라고 시장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석유화학 대비해서 두산에너비트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비트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장기적인 사이클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향후 4, 5년간 16%, 14% 정도의 성장률 가능성이 있고 수주 잔고 또한 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주가의 상황이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당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 기자재 탑픽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마진 잔고 인식이 내년 중에 마무리되면 수주에 더해 이익 체력까지 주목받을 내년이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안 좋지만 내년에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 당연히 3분기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8월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3분기의 특징은 이제 1분기와 2분기의 특징은 실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내년 그리고 하반기에 전망이 좋아야 올라가는 거지 당장 실적이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기대치가 이미 높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기록하면 얼마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도 지금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지만 제가 이제 한국조선행 아시겠지만 21만원, 19만 라인에서 아주 여러 차례 32만원 라인에서 여러 차례 매수하라고 했고 최근에 매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얘기한 게 39만원이었는데 정확히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락해봤자 이제 한두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시 돌아가면은 두산에너비티 주식도 제가 이제 7만원, 8만원 사이가 단기 저점 역할을 할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격도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는데 지금 113%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110% 부분까지 이제 올 거란 말이죠. 향후 1, 2주 안에. 그때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주 주식을 늦게 하는 분들은 12월 초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주도주는 이미 다 올라간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이격도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면서, 주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분위기가 기간 조정 만들어지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조선주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작년 여름부터 해서 올해 사실상 8월 20일 오리엔탈 종목까지 실제로 여기서 사라고 했던 종목들이 다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12월 초까지는 조심해야 돼라고 볼 게 아니고 지금 110% 한번 왔을 때 그때가 단기 저점 역할을 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상을 하면은 3,900과 3,700포인트, 코스피가 3,900과 3,700포인트가 왔을 때는 한 번쯤은 비중을 실어서 폭락하는 주도주를 사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최근에 주도주가 뭐였어요? 당연히 전력 인프라하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산일전기도 제가 사라고 했던 11만원, 그리고 13만원. 근데 지금도 이게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없어.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라고 했던 시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12만 8천원 부근이었는데, 그럼 다시 내리면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마지막 변동성을 만들 확률이 있는 그 시점. 그죠? 그 시점이 분명히 어딘지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멤버십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관점에서 장기 내러티브는 확실합니다. 반도체, 전력 인프라고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역사의 흐름을 읽으셔야 되고 제가 역사의 흐름을 읽었을 때 미국의 JP모건도 그렇고 블랙락도 사실 JP모건이 이제 핵심 광물, 로봇 이런 데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제 ESS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랙록은 파나마 운항 항만 운영권 인수시도 이게 뭐예요? 결국 이제 조선업이죠. 중요한 거는. 그리고 투자 컨소시엄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메타의 데이터센터에 반도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 반도체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원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국과 연계해서
공부해야 될 거는 광물자원, 반도체, 조선인데 광물자원 같은 경우는 실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LS 멀티리얼 같은 게 단기로 테마주 성향으로 오르긴 했지만 이런 것도 눌림목 생기고 뭐 크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테마주인 거예요. 여기에 비중을 실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러티브도 좋아야 되는데 실적도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되도록이면 저평가할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도 멤버십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 종목을 사라고 했을 때가 어때요? 어디에요? 이때부터 해서 특히 유튜브에서는 이때부터 계속 280조에서 이제 350조에서 420조 사이를 갈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43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말한 구간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시즌2로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즌1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즌2는 뭐냐? 여기서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누림목이 생긴 다음에 과연 시즌2로 넘어가는 건 뭐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기서는 뭐 70조, 80조 보시면 SK하이닉스 보시면은 68조, 74조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는 90조 가까이까지 나온다는 확률이 지금 높아졌고 제가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컨센서스가 올라갈 것이다. 목표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린 게 역사의 상황이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반도체 동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전체 산업 측면에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반도체 하면은 사실 두 종목뿐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DB 하이텍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과거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같은데 과연 이제 과거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와 2007 금융위기 전까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가 여기서 보시면은 2011년에 당시 차화정 장세였을 때 64% 그리고 60%까지 올랐는데 포스코홀딩스가 62%였는데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오늘 시가총액은 이제 580조와 626 여기서 보면 우선주 포함해서입니다. 우선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650조입니다. 650조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650조가 아니고 오늘 이제 조금 떨어졌으니까 뭐 대략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60% 내외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같은데 과연 65%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비슷해요. 그럼 60% 수준에서 끝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주식시장이 역대급 강세장을 만들고 있고 역대급 강세장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스타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마저도 제가 이제 23년 6월 1일에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원, 전력인프라는 HD현대일력을 23년 6월 1일에 매수하라고 했고 더불어서 반도체, 메가 트렌드들이 2년 안에 급등할 대장 섹터를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이게 핵심이에요. 2년 안에 급등할 대장 섹터.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한국 PIM을 9월 9일부터 우리 멤버십에서 사라고 이제 9월 말까지 했었는데 지금 4만 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사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만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이 종목이 기업이 좋아서 올랐습니까? 아니면 내러티브가 강해서 올랐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 이제 1920년대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서 2차 산업혁명입니다. 1890년부터 1920년 사이에 미국에 상장된 자동차 회사에 제가 알기로는 뭐 150개인가 180개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3개, 5개 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잘 안 나오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로 돌아가면 1994년에 다음이 생겼고 1999년에 네이버가 생겼는데, 그러면 다음과 네이버가 생긴 이후에 타임과 네이버는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 엠파스라든지 라이코스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드림위즈, 그죠? SK컴마저도 이제 예를 들어 뭐 싸이월드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그죠?
결국에는 다 지금 이제 소멸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AI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투자를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국민성장펀드에서 150조 원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15조 원을 직접 투자를 하는데 상장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반도체가 강세니까 반도체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고 그럼 로봇 중에서도 로봇 주식 올라오는 종목 중에 이제 확실하게 실적이 또 잘 나오는 종목 중에 잘 고를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쪽 그쵸? 이런 쪽이 계속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다만 뭐예요? 왜 반도체는 실적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고 두산 LBT 같은 종목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변동성은 너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타 값이 다릅니다. 이 종목은 마이너스 30% 하락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장 랠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0%가 최저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저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 참고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장기 하락을 할 거야 하면은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라는 근거 하에서는 첫 번째 하락은 이 시점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하락은 제가 멤버십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 LBT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다시 12만원 돌파를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제 9만원과 11만원을 이제 가면은 한 번쯤은 또 쉴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때부터 해드렸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했어요. 그쵸? 지금 9만원 돌파한 다음에 쉬잖아요. 그쵸? 제 얘기대로 쉬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무릎팍도사처럼 그죠? 무슨 점쟁이 마냥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확률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두산 LBT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뭐라고 했냐? 10월 16일 내외에 두산을 사십시오. 차라리. 두산을 사면 더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했는데 바로 급등 나오고 7만원과 70만원과 65만원 사이에서 또 사라고 했는데 그쵸 100만원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멤버십에서 분명히 그쵸 두산은 100만원에 갈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두산 기존 사신 분들은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100만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SK하이닉스 10월 27일 28일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 샀을 때는 시가총액이 280조 부근에서 샀는데 사실상 지금 430조고 저는 이게 사실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사실상 이제 700조를 향해 가려는 흐름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900조까지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대략 이제 70% 정도의 이제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600조 이상 갈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800조 간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500조는 충분히 넘어가고 이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다 이제 80만원, 뭐 100만원 그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은 SK하이닉스를 뭐 65만원, 뭐 70만원 내외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도 보시면 뭐 SK하이닉스 또 여기서 다올투자정보도 70만원에서 76만원 또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계속 SK하이닉스는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은 기간 조정 구간이고 지금 디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제가 이제 저희 멤버십에도 디램 반도체 가격을 이렇게 띄워드리고 하는데 현물 가격을 띄워드리는데 지금 이제 핵심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 투자 후 1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 마이너스 영화에 나오죠 마이너스 9.3%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매도라든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제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갖는데 그게 꼭 성공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여태까지는 잘했지만 이번에는 엄청난 실패를 거둘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AI 사이클이 23년부터 시작했는데 24, 25 이제 3년 됐는데 지금 여기서 끝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형 마트라든지 뭐 잘 아시겠지만 은행들조차도 제가 이제 은행들도 이제 곧 있으면 인력을 줄어드는 4대 은행 신규 채용해서 2025년, 2023년 대비해서 확 줄였어요.
지금 신한은행은 서소문 지점에 은행권 최초로 AI 브랜치를 오픈했으며 지난 4월에는 신림동 지점에 고령층 고객을 돕는 AI 은행원 창구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직원만 하더라도 AI와 협력을 하면은 이제 곱하기 10을 해낼 수 있는데 뭐하러 신규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고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인구가 극단적으로 주는데 너무 효율은 올라가.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은 지금 있는 이제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저도 아이들이 뭐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100일 이번에 지났습니다. 축하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취업을 못할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반에 50명 있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01학번 세대랑 또래인데 01학번 세대랑 또래인데 그런 세대랑 살았는데 그런 세대였는데 그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리고 반드시 서울대 연고대만 가야 성공이고 다른 학교 가면은 뭐 조금 이제 노멀해지는 거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뭐 실패의 가능성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역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지금 너무 혁신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세서 은행에만 돈 넣어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은 과연 지금 이루어지는 걸까? 그게 아니죠. 예전에 앨런 글리스펀, 벤 버냉키 시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화폐 가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 빚을 만들어서 고등 연구기관에 이제 고등 과학기술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챗 GPT, 오픈 AI 열심히 투자해서 계속 돈을 붓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적자로 가는 구조고 굉장히 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구조의 기본 원리는 금리를 낮추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빚도 없어지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금융 사기일 수 있는데, 미국발 금융 사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AI가 성공해서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그러면 누구라도 다 자율주행이 있는 테슬라를 타려고 하지, 누가 운전하면서 도요타 혼다 탑니까? 그죠? 뭐 이제 제가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누가 벤츠 아무리 이쁘게 벤츠 나와도, 그렇죠?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 죄송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 게,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 있잖아. 지금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시는 분 없죠? 공중전화 박스 대표이사님 인터뷰가 블로그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공중전화 박스,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가야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 대표이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전히 공중전화 박스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좋은 학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먼 미래라는 거는 향후 5년 후 10년 후만 해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AI는 10년 후 20년 후에 이제 AI 특이점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이제 3년, 4년 안에 온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벌써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 뭐예요? 신규 은행, 이 글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마트하고요. 은행은요, 이제 직원 감축을 해야 되는 게 숙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건 주식이 올라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포모성으로 올라가는 영향이 커요. 포모. 근데 이제 포모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포모가 초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막차를 탔을 때가 그때가 마지막인 거지. 이 사람들이 매수를 아직까지도 못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반기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반기 때 제가 조방원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해서 조학년부터 해서 효성중공업 하나인지 이거는 이제 전력인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방원 그리고 기계업종이 최근 2, 3년간 굉장히 강세였는데 제가 조방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변에 물어보셔라. 이제 주변에서 아실 거예요. 조선 방산 원자력이 조방원이라는 거. 근데 알고도 아마 수익을 못 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을 어떤 사람이 여기서 사라고 하고 여기서 사라고 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라고 했을 때 사면 좋은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이럴 때 삽니다. SK하이닉스도 왜 안 가집니다. 제가 사라고 하는 시점은 이런 시점인데 이럴 때 사요. 이럴 때 사는 게 아니고 누릴 때 사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럴 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결국에는 이제 남들이 다 알 때 쫓아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투자 형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23년에 우리가 만났던 거는 에코프로 BM의 폭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폭등이 폭락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반도체가 이 시점인지 또는 이 시점인지 저는 이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많이 올랐어야 이 시점이고 저는 이 시점도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장기 랠리고 사실은 이제 AI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3저 현상 때 항상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이런 주식들이 올랐는데 그 국가들이 올랐는데 그 국가들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3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흐름은 이제 완전히 넘어왔다. 이 얘기를 아주 많이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확장 국면에 있는 이제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섹터가 다 나눠져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멤버십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핵심은 이제 반도체고 최근에 제가 멤버십에서 LNF를 12만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했는데 벌써 13만원 라인이고 사실 이런 종목들도 ESS 관련주는 저는 이제 LNF 위주로 보시고 LNF도 제가 솔직히 알려드리지만 8만원 부근에서 멤버십 7만원 뭐 8만원 라인에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거 아실 겁니다. 이것도 뭐 2배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 참고하셔서 이번에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코스피 5천을 향해 갈 것이고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유동성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 5천은 너무 이제 쉬운 숫자일 수 있고 코스피 5천이 간다면은 당연한 거지만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어떤 내러티브와 만나는 종목들을 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그 내러티브, AI 내러티브와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 뭘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멤버십에서는 상반기 때는 뭐예요? 상반기 때는 특히 조선주를 열심히 사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상반기 때는 그렇죠? 이제 원자력은 두산 LBT 4월 7일, 작년 또 5월 28일 이렇게 이제 사라고 했었고요. 그 종목들이 다 큰 성공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12월 20일 이후에는 굉장히 크게 웃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결제를 머뭇거리는 분들은 아마 또 굉장히 부러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해 드립니다. 이런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정확히 해석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외부 환경에 의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빅쇼트 주인공이 여러분들 주변에 예를 들어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조차도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게 100% 맞지 않습니다. 매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거에 버블 붕괴로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중국과의 패권 다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가 AI 발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패권 국가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면은 3차 세계대전이 위험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방산, 조선, 원자력 투자는 물론이고 AI 투자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중국과의 과학기술 차원에서 흐름이 이게 끝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한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멤버십에서는 이미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수익률 10% 이하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 멤버십은 이렇게 보시면 1200만원, 또 740만원, 그리고 지금 오늘 폭락장에 매수를 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런 폭락장에 우울함이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비님이 덕분에 선비님 말씀하신 종목들 현금 비중 준비해서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장에 잘 매수해 놓으면은 수익이 무난하게 이어지겠죠.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좋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160만원, 사일전기, 한국금융주, 삼성전기, 두산LBT, 그리고 10월 4일부터 시작하신 분 한 달 동안 1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여기서 SK하이닉스 1억 6천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뭐 다 합치면은 뭐 한 3천만원 넘게 버신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2%, 720만원, 87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RFHIC 솔리드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파미셀, LNF, 하나오션까지 46%, 35%, 23%, 13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파미셀 47%, 해성DS 2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큰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멤버십에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53%, 69만원, 코미코 솔리드, 그리고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수익인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산유전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밀셀 산유전기 보통 이제 40% 이상 수익 난 종목들이 많네요. SK하이닉스 99%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5% 수익 축하드립니다. 캠트로닉스 31%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71%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미셀,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까지 1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캠트로닉스, 한국금융주, 현대오토백까지 30%, 10%, 뭐 2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파미셀도 40%, SK하이닉스 71%, 지금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